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다음 화두인데 중앙 탈중앙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보편 자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인간들이 원하는 건 말이야. 자유가 아니야. 인간들이 원하는 건 보편화폐에 대한 접근이야. 보편 자산에 대한 접근. 이 지정학 시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 트럼프가 확 비트코인을 끌어올려 갖고 막 20만 달러 가고 막 이러면 중국인들이 막 열광할 거거든. 그러면 찐핑이 아마 내가 보기에 소유금지로 갈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떠들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상식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마 내가 세계적일걸? 비트코인 지정학이라는 걸 떠든 사람이 아마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리플 시장자들 신났는데 기가 너무 살아갖고 이제 저도 이제 막 잡아먹으려고 개기는데 하여튼 참 비트코인처럼 15년째 주구장창 오른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잠깐 올랐다가 지금 7년 만에 다시 올라오는 애들이 뭐 이렇게 이게 1,000억 개가 수수료로 태워진다. 수수료가 그러면 많이 비싸야 되는데 그러면 왜 다른 스테이블을 안 쓰고 왜 LUSD인가 뭐 그 리플을 쓰냐? 응? 그리고 그 좋은 스테이블 코인은 왜 거기에 갖춰야 되냐?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어야 되지. 그러면 꼭 거기 리플 안 쓸 거 아니냐. 내가 있잖아. 헌혈증선지 회수권이 잘 생각해 보라고. 회수권은 자꾸 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면 딱 생각이 그 모양이야.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순간 스스로 시장을 규정을 자꾸 해서 테두리를 자꾸 줘야 돼. 리플 XRP는 XRP 리플에서만 써야 되는 거야. 수수료로. 리플에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 히트를 치려면 여러 플랫폼을 옮겨내 써야지. 회수권으로 갇히면 회수권 되는 거야. ICO 100세를 내가 2017년도에 뭐 몇십 개를 읽었는데 전부 회수권이야, 회수권. 우리가 화폐에 대한 욕망은 보편 자산에 대한 욕망이거든. 이 책을 읽으면 그게 나와. 왜 달러가 패권을 잡았는지가 보편 자산이기 때문인가. 위안화가고 흉내 내려고 뭐 브릭스 만들고 이런 게 다 헛소리라는 게 여기지. 이걸 보면 알 텐데 원하질 않아. 자꾸 이 아이디어들이 회수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특수 자산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편 자산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본인들도 그 상상력이 비트코인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비트코인 처음부터 어떤 특수한 용처를 지향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 그냥 보편을 먹겠다라고 1달러 때부터 우리는 보편이야. 우리는 달러지. 뭐 이렇게 나온 배짱 갖고 나왔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라면 이 콘서트를 볼 수 있고요. 이거라면 이 야구 리그에서 이걸 쓸 수 있고요. 이 자꾸 회수권으로 제한을 하는 거지. 가치물이면 옮겨 다녀야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다음 화두인데 중앙 탈중앙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보편 자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리 지금 그 파편화되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도에 톰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세상은 평평하다는 걸 빨리 잊어버려야 돼. 지금 세상 평평하지가 않아. 지금 온도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진도 빠르다니,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편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편 자산. 보편 자산이 뭐냐면 우리가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이 확 빠졌잖아? 그게 바로 뭘 말하냐면 한국인들이 보편 자산에 대해서 완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은 달러를 구할 수 없을 때 가장 달러에 근접해 있는 선택지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가격은 출렁거리지만 달러 표시 자산으로 바꿀 수 있거든. 비트코인 자체가 달러 표시 자산이고. 근데 그때 한국인들 비트코인을 버리고 원화를 선택했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이게 한국인들이 보편 자산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정말 없구나.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구나.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생각해봐. 나이라는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가치를 절반이 잃어버렸어. 절반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달러로다가 돈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나이라로다가 암시장 시세가 아니라 공식 환율다가 해갖고 엄청 후려서 착취를 당해. 나이라랑 받는 건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일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수용도가 높은 이유가 비트코인을 받아요. 비트코인으로.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거리더라도 올라가지만 올라가지 않고 출렁거리더라도 그게 보편 자산이거든. 유니버설 어셋인 거야. 그게 달러로 접근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은행에서 달러로 안 줘. 그 나라 나이라로 바꿔주지. 그것도 착취적으로 후려쳐갖고. 이게 비트코인은 그래서 전 세계 사람한테 기회인 거야. 뭐냐면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야. 이건 지금은 그래. 나중에는 이제 달러가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 거거든. 근데 이 보편 자산이 이 지정학 시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 개인과 기업과 이런. 네. 그런데 미국한테까지 그것을 검열 조항을 걸어버리면 미국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알고는 있었던 내용인데 다시 생각해봤더니 진짜 방코델타 아시아 사건이 있어.
그게 방코델타 아시아가 부시 때 마카오에 있는 은행이 북한하고 거래한다 그래서 규제를 걸어버렸는데 그게 북한의 급소였던 거야. 그래서 북한이 그냥 일반적인 제재 때는 그냥 뭐 멀쩡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피를 철철 흘린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은행 하나가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미국이 본때를 보이니까 다른 모든 은행들이 북한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이 다 동결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북한은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교관에 돈을 벌려면 가방에다가 달러를 넣어갖고 비행기로 실어 보내야 돼. 은행들이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북한이 그때의 교훈을 통해 갖고 비트코인에 눈을 빨리 떴거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통해 갖고 이게 스위프트랑 상관없으니까 엄청난 부를 착취해요. 북한이 그 우리나라 업비트도 털어먹고 뭐 하여튼 랜섬웨어 걸어갖고 전 세계 병원들 막 노려갖고 다 해. 비트코인 주창자들이 말하는 검열 저항성에 대해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비트코인도 순치 들어간 거야 미국이. 근데 기업형 블록체인은 미국과 몇몇 나라로부터는 검열 저항성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선택해. 왜냐면 그게 보편 자산이고 그 보편 자산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험난한 시대에 이 파편화되고 있는 글로벌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 그치? 파편화되면 파편화될수록 우리한테는 보편 자산에 대한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 이 시대에 뭐가 보편 자산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수렴된다. 일단 전자화된 달러 그다음에 종이 달러가 보편 자산이야 지금. 다 모든 정보를 따돌려야 돼. 그 모네로 같은 거 봐봐봐. 지금 조화 모네로 이런 거 완전 익명화. 이거는 범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다 싹 다 익명성 하면 뭐 그게 좀 더 유명해 보여. 인간들이 원하는 건 말이야. 자유가 아니야. 인간들이 원하는 건 보편화폐에 대한 접근이야. 보편 자산에 대한 접근. 그래서 검열 저항성이 없는 달러도 땡큐인 거야.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 현실이. 달러는 미국에서 통제되는데 왜 그렇게 달러에 접근하려고 해? 그거는 보편 자산에 대한 욕망인 거지. 대부분은 먹고 사는 거에 이념이 별로 관심 없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자유가 아니야. 보편 자산인 거지. 그게 그 말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게 달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착취하는 국가 밑에 있다면 자유가 꼭 보편 자산에 대한 접근이야. 그게 에브리띵일 수도 있어. 거기서는 많은 것을 설명해. 그 보편 자산이 모든 국가를 따돌리는 게 보편 자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부들도 다시 해야 되고 우리가 논리를 지난 15년 동안 그 다람쥐 쳇바퀴 놓듯 했던 그런 이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도 이제 바꿀 때가 됐어. 이 시대에 안 맞아. 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울퉁불퉁해. 극도 있고.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키우면서 중국을 외통수로 몰고 있잖아. 중국인들이 정말 보편 자산에 대한 열망이 대단해요.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야. 2025년도에 트럼프가 확 비트코인을 끌어올려갖고 막 20만 달러 가고 막 이러면 중국인들이 막 열광할 거거든? 그러면 찐핑이 아마 내가 보기에 소유금지로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유턴을 짱펑 짜고 유턴할 거라 그러는데 유턴했다가는 중국 체제가 변할걸.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이게. 그런 관점에서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지정학적인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전부터 지정학 얘기했는데 과한 조합이라고 욕을 먹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내가 맞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맞췄고 모빅도 맞췄고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자산이라는 것도 내가 맞췄어. 이건 아마 내가 세계적일걸? 비트코인 지정학이라는 걸 떠든 사람이 아마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내가 계속 떠들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상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의미를. 미국이 이 금융망을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던진 도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알고 쓴 책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달러랑 연결돼 있고 달러는 지정학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정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건데 공부한 놈들이 공부 안 한 거지. 이게 비트코인이 만만해 보였던 거지. 엄청나게 이게 미중 간의 지금 지정학적인 투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반도체 이상으로 핵심적인 요소가 돼. 반도체를 막한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이 더디하지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저거 잘못 다루면 중국 망한다 저거. 비트코인 보편 자산의 속성 때문에 그래. 중국인들이 저거 비트코인을 통해서 달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저거 통제 못할 거고 아마 그래서 중국 정부의 결정적인 어떤 구멍이 뚫릴 것 같은데 그걸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거지. 영리하게.